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심리학 시리즈의 2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3개의 영상에서 근친상간과 성적 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화제를 돌려 인간의 연애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섹스와 번식의 영역에서 진화심리학은 진화론을 이용하여 여러 문화와 종의 행동을 설명해 왔고,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친밀한 개인들을 장기적인 쌍결합으로 결속시키고 헌신의 장치로 기능하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화심리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어져 왔습니다. 우선 사랑과 관계의 성장을 바라보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개인 간의 매력을 증진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연구에 내포된 가정은 타인을 향한 강한 감정이 발달하고 결국 진지한 연애관계가 성립되는 일은 먼저 호감에서 시작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낭만적 사랑이란 결혼의 단초이자 이성을 향한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의 집합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낭만적 사랑과 대조적으로 호감은 타인에게 품는 건강한 존중심이자 그와 친구로 지낼 때 큰 보상을 얻으리라는 점을 느끼는 감정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화 이후 40년이 넘도록 연구가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거의 전적으로 친밀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사랑의 유형만을 기술했으며 사랑하는 관계의 가능한 기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사랑의 2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열정적 사랑과 온전적 사랑입니다. 열정적 사랑은 특히 관계 초기에 친밀한 개인들이 경험하는 성적 욕망과 관심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정적 사랑은 친밀한 개인들 간의 강력한 감정적 결합이 발달하고 표출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과의 결합을 강하게 열망하는 상태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열정적 사랑은 특히 연애관계 초기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할 때 흥분도가 상승합니다. 또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탓에 새로운 관계에는 불확실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파트너에 대한 생각,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모든 열정적 사랑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열정적 사랑에 빠져서 날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호르몬과 그 밖의 생물학적 구성물의 순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험에서 열정적 사랑을 하는 여성에게 파트너와의 관계를 자세한 부분까지 떠올려 달라고 했을 때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했지만 이성 친구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빠지는 일이 스트레스가 심한 경험이라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건강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되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일은 긍정적인 형태의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 흔히 스트레스 반응, 예를 들면 코르티솔 수치의 급증으로 알려져 있는 유사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개인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 부분이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일은 생리학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심한 경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삶의 긍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 이로운 건강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파트너를 생각한 뒤에 혈중, 포도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파트너를 생각할 때 상승하는 혈중, 포도당 수치는
그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정서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정적 사랑과 대조적으로 온정적 사랑은 그리 격렬한 경험은 아닙니다. 온정적 사랑은 친밀감, 헌신, 상대를 향한 깊은 애착의 감정이 조합된 것인데, 이 감정들은 낭만적이든 아니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정적이거나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 삶의 중요한 관계들로 이루어진 넓은 스펙트럼 전반에서 발달하며 신뢰, 배려, 상호 애착, 지원, 우정 등의 많은 요소에 기인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관계 초기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는 친밀감이 싹트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친밀감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가 자신의 자기 노출에 대해 따뜻하고 호의적인 반응, 따라서 자기 노출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암시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뒤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이 반응을 통해 상대가 나를 승인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느낌으로써 연결성과 친밀감의 수준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무대가 마련되어야 관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낭만적 관계에는 열정적 사랑과 온전적 사랑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온정적 사랑이 부족하다면 특히 관계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성공과 실패의 예측 인자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간의 견고한 우정이 성공적인 혼인의 가장 강력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기혼 부부와 연애 중인 연인 양쪽에서 모집한 표본을 통해 양 표본 모두에서 전체적인 관계의 만족도가 열정적 사랑보다는 온정적 사랑의 지각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적 관심은 대부분의 연애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사회적 규범 역시 결혼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양자 관계임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장기적 성공에는 낭만적인 파트너와 강한 우정을 쌓는 일이 뜨거운 섹스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적으로 격렬한 수준의 열정적 사랑을 유지한다고 밝힌 부부들을 대상으로 fMRI 연구를 시행하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결혼 기간이 평균 21년인 개인 17명을 대상으로 fMRI를 통해 실험을 하였는데, 사랑에 빠질 때 그에 동반하여 흥분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이들 역시 배우자의 사진을 볼 때 뇌의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장기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표본은 옥시토신 영역과 바소프레신 영역도 함께 활성화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곳은 다른 종에서도 장기적인 쌍결합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들은 진화적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추정하지도 않았지만, 사랑이 애초에 두 사람을 처음 가까워지게 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결합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사랑을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진화적인 관점은 명쾌하게 사랑이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시간이 지나도 그 결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파악합니다. 진화적 시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한 유아의 의존성은 인간 어머니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겼고, 어린 아기를 먹이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버지 지원의 가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남성이 자식의 생존에 유전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는 자식의 생존율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관계를 형성해서 번식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쌍결합의 형성은 적합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화되기 이전 시대에는 쌍결합을 통한 아버지 투자는 유아의 건강 향상 및 유아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가 일을 한 덕분에 어머니가 수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뿐더러 아버지가 일을 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그 자식도 더 나은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투자는 자녀의 성년기에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사춘기에 교육을 향상시키는 등 자녀의 사회적 경쟁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쌍결합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번식 연령에 이르도록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해서 짝을 구할 때 더 높은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쌍형성 및 아버지 투자와 관련된 여러 생물학적 기질 가운데 테스토스테론이 두 가정의 핵심적인 조절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관심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양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성애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여성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지 5분 내에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만큼 여성은 그 남성을 외향적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테스토스테론 상승을 통해 남성은 특히 더 여성적 특징을 갖춘 짝을 향해 호감 사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남성이 짝을 찾고 유혹하도록 동기를 부추기기도 하지만 그런 노력과 경쟁 성향은 관계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필요한 궁극적인 행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은 쌍결합을 맺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연애와 결혼의 가능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고 관계의 질이 낮고 이혼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은 결혼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성사회성과 성생활 빈도에 따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관계 상태의 연결성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효과가 부모-자식 관계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있는 남성은 대체로 자식이 없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데 이 패턴은 전반적으로 반려자나 육아에 깊이 헌신하는 남성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쌍형성을 더 많이 시도하며 대체로 장기적인 쌍결합 관계에서 관찰되는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관계의 안정성을 촉진하고 최소한 자식이 번식 연령에 이를 때까지 부모 토자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의 정확한 인과적인 방향성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인 접촉은 언제나 성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유행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은 장기적인 쌍결합 형성에 또 다른 선택압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진화의 역사에 걸쳐 이런 종류의 질병에 줄곧 취약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식 능력은 STD에 걸리면 극심한 타격을 입으며 태아나 산도를 통과한 신생아에게 병이 전파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독에 걸린 여성은 유산, 조산, 사산, 영아 사망 위험이 높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태아 역시 매독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STD 발병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는 성적 상대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번식 성공에 치명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애 동안 성적 상대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STD 발병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조상 여성은 헌신이 없는 섹스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확연히 구분되는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일 더 조심스러운 여성이 더 적게 STD에 걸리고 더 큰 번식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러한 여성은 장기적인 짝으로서 더 큰 매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더 소수의 성적 상대를 욕망하는 성향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STD는 진화의 역사에 걸쳐 성적 배타성과 관련된 이익을 향상시켰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번식 성공을 증진시켜서 쌍결합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 설명했고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몇몇 이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1부이며 2부에서는 인간의 사랑의 원인과 기능에 대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부는 1부가 업로드되고 만 하루 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의 참고 문헌 목록은 1부와 2부 통합하여 2부 영상의 말미에 한꺼번에 게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